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 회장 비서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저한테는 만난 지 1년 된 예비신랑이 있어요. 예비신랑을 어쩌다 만나게 됐냐? 바로 이사님 소개로 만나게 된 건데요. 당연히 제가 본업도 잘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좋아서 이사님 같은 임원직들이 절 예뻐라 했거든요. 임원직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회장님 때문이었어요. 회장님이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지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셨거든요. 회장님 말로는 단어가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막상 서류 작성하신 거 보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미사 여구를 늘어놓으셨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이 임원들이랑 회의하면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거, 거기, 그때, 걔, 얘로 지시 내리니 임원들도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임원들이 못 알아먹으면 일 빠릿빠릿하게 못한다고 쿠사리 먹고 눈치코치로 알아서 해놓으면 엉망으로 해놨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장님과 일하면서 그런 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회장님이 그 안건 어떻게 됐냐고 말만 해도 혼자서만 알아듣고 그 운용위 상정안건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회의도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이로 인해 임원급들도 욕을 덜 먹으니 저를 좋아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는데요. 임원급들 말로는 회장님이 말을 워낙 두루뭉실하게 말하니까 일을 못해서 잘린 비서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해요. 제가 유일하게 빠르게 적응하고 회장님과 눈만 마주쳐도 손발이 척척 맞았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이사님이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회장님이 CEO 주간 임원회의 때 하신 말씀 알아들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다 설명해 주니까 통역사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연봉도 두둑하게 올려주셨어요. 제 경력과 제 직무로 이 정도 연봉 받는 건 다른 회사에선 거의 불가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예쁨을 받다 보니 조건 좋은 남자도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게 만난 지 1년 된 예비신랑인데 얘랑이도 우리 회사는 아니고 타기업 상무님 아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무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들었고 연구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얘랑이도 조건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얼마나 다정한지 얘랑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회식하는 날 생각보다 빨리 취해서 혼자 먼저 집에 가게 됐어요. 분명히 나올 때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길거리 나오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갑자기 잠이 쏟아져서 길거리에서 졸기 시작했는데요. 저랑 얘랑이는 정말 일하는 시간 아니면 거의 30분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간다, 일단 혼자 나왔다고 연락해놓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정신을 차렸는데 얘랑이가 막 울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가 술 취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서 놀랐잖아. 민환이한테도 연락해서 누나 집에 들어왔냐고 물어봤는데 안 들어왔다고 하잖아. 내가 너무 걱정돼서 문자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랑이가 제 동생이랑도 친해져서 연락처를 받아놨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어서 얘랑이가 동생한테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얘랑이가 저한테 계속 문자하고 전화를 했대요. 하지만 제가 골아떨어져서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 얘랑이가 울면서 저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죠. 그러다가 제가 회식한다는 술집 근처에서 절 찾은 거예요. 그때 저한테 큰일 난 줄 알았다는 얘랑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리는 거예요. 이게 울 정도인가 했는데 얘랑이가 글쎄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전 남친이 연락처 바꿔서 전화해대고 쫓아다녔다며. 난 또
그 전 남친이 집으로 찾아온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제가 예전에 전 남친한테 스토킹 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거든요. 전 남친하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고 하는데 전 이런 예랑이한테 크게 감동받았어요.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겠구나 싶었는데 몇 달 후에 예랑이도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가장 먼저 친정집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랑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특히 친정엄마가 예랑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김서방이 인물도 훤칠하니 잘생겼는데 그것도 모자라 직업까지 좋네. 게다가 김서방이 챙겨온 거 보니까 성격도 다정하고 섬세한 것 같아. 어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딱 알고 사가지고 왔어. 예랑이가 사실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랑 아빠가 좋아하는 거 미리 물어봐서 선물까지 사가지고 갔거든요. 엄마가 예랑이한테 화분을 받고 아빠는 고량주 한 병을 받으시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게다가 예랑이가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던지 엄마랑 아빠한테 이런 칭찬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예쁨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장모님은 생각보다 너무 젊어 보이시고 장인어른은 생각보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친정아빠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비 사위가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길 바랐는데 잘 됐네. 이런 사위라면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결혼을 반대하겠나. 언제든지 니들이 원할 때 결혼해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결혼 허락을 받고 친정집을 나오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전 우리 예랑이라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만 잘하면 예비 시부모님께도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예비 시댁에 가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일단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처음 예비 시댁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예비 시모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네가 유미냐? 우리 아들한테 많이 들었다. 유민이가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다며? 그쪽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고 우리 아들이 말해주더라. 외모도 어쩜 이렇게 미스 코리아 같니?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오게 될 줄은 몰랐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시는데 그 옆에 소개받지 못한 정체불명의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얘랑이랑 같이 갈 때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과일을 깎아오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각종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집안일 해주는 아주머니인가 싶었는데 가정부라고 보기엔 좀 많이 젊더라고요. 이 이야기 끝나면 예비 시부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지 했는데 끝까지 소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침 할 말이 떨어져서 정적이 흐르길래 제가 이리 물어봤죠. 그건 그렇고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제가 인사도 안 드리고 어머님과 아버님하고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요. 실례를 범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때 예비 시부모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분 탓인가 싶어서 두 눈을 꿈뻑이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 얼마 전에 데리고 왔더라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집안일 하고 싶어서 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랑이의 남동생, 즉 예비 도련님과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비 동서 될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결혼도 안 한 예비 동서가 시댁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랑 똑같은 처지인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식모처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갔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져가며 묻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비 동서에게 말을 걸었어요. 상 차리시게요? 저랑 같이 해요. 수저 주세요. 제가 놓을게요. 동서는 나중에 먹는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동서도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이렇게 조잘되면서 같이 나서서 집안일도 하고 예비 동서 보고 같이 밥 먹자, 과일 먹자고 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아이고 유미야, 네가 수저를 왜 놓냐? 손님인데 가만히 있어. 괜히 거들지 말고 일로 와. 너는 네가 집안일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니까 유미 시키지 말고 네가 다 해라. 제가 집안일 하려고 드니까 예비시모가 다 빼앗아서 예비동서한테 다시 시키시더라고요. 예비동서는 뭘 어쨌길래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건지. 제가 예비시모와 예비동서 눈치를 살피며 밥상이 차려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상이 다 차려지니까 예비시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미야, 어서 먹어라. 쟤는 밥 먹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어차피 얘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 내가 비싸게 주고 사온 대게인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 입이 싼 마이라 맛도 몰라. 이런 상황이 황당했지만 예비시부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랑이도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일단 멈칫했죠. 예비동서가 그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이며 이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어서 식사하세요. 저는 거실에 앉아있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하길래 의아스러웠죠. 왜 식모살이를 나서서 하지? 싶었는데 예비 시모모가 제가 다니는 직장을 막 칭찬하고 남편이 제 자랑을 늘어놓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을 허락받게 됐어요. 이제 예비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예비 동서가 있는 부엌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예비 동서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하다가 반지가 여기로 빠졌어요. 어떡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머님, 이거 어떻게 열어요? 하수구 좀 열어주세요. 예비 동서가 어찌나 당황했는지 하수구도 못 열고 있길래 제가 도와줬어요. 정말 중요한 반지인 것 같길래 제가 같이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너 뭐 하는 거니? 중요한 손님 왔는데 적당히 해라. 하는 짓이 전부 다 민폐덩어리야. 민폐덩어리. 보면 볼수록 하는 짓이 가관이다. 예비시부도 시끄럽다고 툴툴대셔서 예비동서가 민망해했어요. 다행히 하수구 깊숙이 빠진 건 아니고 하수구 거름망에 반지가 걸려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꺼내주니까 예비동서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유미 씨도 초면에 제가 이러니까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 반지가 너무 소중한 반지라서 그랬어요. 전 예비 동서가 안쓰러워서 하는 말을 전부 다 들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반지가 낯익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광고에서 비슷한 반지를 봤나 보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미야, 뭐하러 그런 말을 다 들어주고 있니? 아유, 이것이 이제는 남의 집 하수구까지 뒤지게 하고 있네. 아유, 손 더러워졌겠다. 얼른 손 씻고 바쁠 텐데 빨리 가봐라. 예비 시모 말에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손을 씻은 다음 예비 동서에게 어색하게 눈인사를 해주고 나왔죠. 그렇게 예랑이랑 같이 예비 시댁을 나오던 와중 예랑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계실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놀랐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사실 우리 동생이 결혼을 반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허락받으려고 재수 씨 될 분이 멋대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재수 씨가 고아인 것도 모자라 직업도 없이 마트 캐셔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대. 근데 재수 씨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 내 동생도 재수 씨랑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걱정이 많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곧 정리될 것 같아.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싶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결혼할 때 다들 조건을 본다고 하지만 애까지 생겼는데 출신이 별로고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이렇게까지 내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도 예랑이 데리고 가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고 연봉은 얼마나 되냐 물어본 적이 있기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내심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 결혼도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나서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려고 했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서 이제 상견례 자리를 잡자는 말이 나올 때쯤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상견례 자리를 가질 만한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동안 성실히 출근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제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르시길래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평소처럼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시는데 반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보던 반지라 의식하지 못했는데 예비 동서랑 똑같은 반지였어요. 동서 반지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 회장님이랑 똑같은 반지라서 낯익었던 거예요. 게다가 결혼 반지는 보통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지 않나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반지를 왼손 중지 손가락에 끼고 계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이제 나가보라고 하시길래 제가 알았다고 하고 뒤돌아서려다가 반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런데 이건 무슨 반지인가요? 생긴 건 결혼 반지 같은데 왜 가운데에 끼셨어요? 보통 결혼 반지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 반지는 잃어버려서 없어. 근데 이 반지는 결혼 반지보다 더 중요한 반지라서 절대 안 잃어버리고 있다. 이 반지가 가족 반지거든. 옛날에 딸이랑 맞춘 건데 지금은 그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연이 끊어졌네. 회사를 다닌 지 꽤 됐기 때문에 회장님의 대략적인 가족관계 정도는 알았지만 자세한 가정사를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뭐 때문에 연이 끊겼냐고 물어보니 회장님이 이리 설명해 주셨어요. 딸애가 머리가 좋고 야무져서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했는데 미술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자식들 중에서 회사 물려줄 사람이 딸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미술하겠다고 나서서 엄청 뭐라 했어. 큰아들은 애초부터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한국에서 사는 거 싫다면서 미국 가서 개발자 일을 하고 있거든. 게다가 작은 아들도 애초에 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그럴 뜻도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일하고 있어. 안 그래도 이런 아들들 때문에 열받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딸까지 이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 회장님은 막내딸만 믿고 있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친딸을 내쫓으려고 했대요. 그냥 나가라고 소리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집 나가라. 부모가 잘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네. 금전적인 지원도 안 해줄 거니까 집 나가서 연락하지도 마. 회장님은 순간 욱해서 내뱉은 말인데 딸이 정말로 나가버렸대요. 그림 공부하러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유럽으로 가버렸는지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하죠. 지금은 연락처는 모르지만 잊을만 하면 집으로 편지가 날아와서 사는 곳 정도는 아신대요. 회장님이 편지에 대충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주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딸이 보낸 편지 보니까 새해 안부 인사나 연말 인사가 적혀 있더라. 그리고 자기는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아무래도 내 딸이 회사 물려받으라고 강요하니까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회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일이 됐구했죠.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사적인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반지랑 비슷한 걸 끼고 있는 여자를 봤거든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 같았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번쩍 들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황 비서가 이 반지를 봤다고? 이거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어디서 봤어? 우리 딸을 만난 거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반지를 본 건 아니지? 회장님이 그동안 딸애를 보고 싶었는데 내심 못 봐서 마음 아프셨나 봐요. 워낙 다급하게 말씀하시길래 당황스러워하다가 겨우 표정 관리를 하고 일이 대답해 드렸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간 예비 시댁에서 본 거예요.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회장님 따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제야 회장님이 진정하셨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실을 빠져나와서 다시 업무를 마저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예랑이한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 이번 주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겠대. 당신 토요일 날 시간 돼? 그날 별다른 약속이 없어서 예랑이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주 토요일에 예비 시댁에 가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께 인사드린 다음 예비 시모가 해준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비 시모께서 인터폰으로 뭔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에게 무어라 귓속말을 하시더니 예비 시부도 정색을 하셨는데요. 그리곤 예비 시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와서는 뭐하는 짓거리야. 당신이 일단 문 열어줘. 지금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전해. 예비 시모가 알겠다고 하고 문을 연 상태로 막 뭐라 얘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잠시면 된다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예비 동서와 예비 도련님이었어요. 예비 동서가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더니 이런 인사말을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식사하고 계셨네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오셨네요. 제가 반찬을 싸왔는데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짐을 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이때 예비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방금 중요한 손님 왔다고 하지 않았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짓이야? 저번에도 말도 안 하고 와서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더만. 얼른 가라.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와. 이런 식으로 밀어내니까 예비 동서가 갑자기 우는 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끝까지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예쁨 받으려고 반찬까지 싸왔는데 이러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결혼 반대하실 건데요? 어머님 손주될 애를 임신했는데 이렇게 결혼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제발 결혼 허락 좀 해주세요. 뱃속에 있는 애 지울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아라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예비 도련님까지 나서서 예비 시부모께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세은이 마트캐시 알바만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엄마가 예술가라니까 좋아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세은이가 나 없이 찾아온 적도 있다며. 엄마랑 아빠가 어쩜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애 품은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냐고. 예비 도련님이 이렇게 막 화내고 있고 예비 동서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예비 동서를 2번 본 저도 가슴 아파서 안쓰러움이 느껴지는데 예비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예비 시모가 예비 동서를 안이 꼽게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비 며느리 앞이라고 안 이러려고 했는데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 같으면 고아의 마트캐셔 일하는 며느리 집안에 들이고 싶겠니? 결혼 반대했는데 애 뱉다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어딨어. 네가 그렇게 시집 오고 싶으면 어디 한번 집안일이라도 해봐라. 집안도 안 좋아. 돈도 없어. 직업도 그저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잘 해야지. 식모살이 할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이러는 거지?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행주를 예비 동서에게 획 던지시는 거예요. 예비 시부도 나서서 이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네 여자친구가 온 좋은 날에 뭐하는 짓거리냐? 혹시라도 네가 잘못 행동해서 그네 결혼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졌는데요. 예비 동서가 회장님 딸이면 이런 수모를 그냥 견디고 있을 리가 없지 않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리 물어봤죠. 동서가 낀 그 반지 어디서 본 건데? 그러니까 예비 동서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회장님 이름까지 얘기해 주니까 예비 동서가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절 끌고 나왔어요. 잠깐 복도로 나와 예비 동서가 이 반지를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리 답했어요. 사실 제가 회장님과 같이 오래 일한 비서고 회장님이 끼고 있던 반지랑 똑같아서 알아봤어요. 회장님 말로는 이 반지가 딸이랑 맞춘 가족 반지고
따님이 회사 경영하기 싫다고 나가서 그림 유학하러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말해본 건데 예비동서가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동서가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끼고 있는 반지가 형님이 일하는 회사 사장님 반지랑 맞춤 반지가 맞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계속 회사 물려받으라고 강요해서 집을 나왔거든요. 그 길로 바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유학을 끝내도 벌이는 변변치 않더라고요. 앞일이 막막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어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니 어쩌다 예비 도련님을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비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마트 캐셔 일을 하면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작가분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원우 오빠를 만나본 거예요.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말이 잘 통하길래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보다가 진지한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거고요. 처음에 원우 오빠가 시부모님께 제가 그림 그리는 작가라고 했대요. 그때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제가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벌이가 적어서 마트 캐셔일도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술가는 보통 돈 많은 집안에서 하지 않냐고 좋아하시던 어머님이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거기서 제가 사실 고아라는 사실까지 말하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예비 시부모님이 조건을 보고 돌변했으면 회장님 따님인 걸 말할 법도 하잖아요. 예비 동서에게 정체를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이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워낙 복잡해서 설명하기 싫었어요. 어차피 다시 연락 안 할 마음이라서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우 오빠한테도 고아라고 말해놔서 어쩔 수 없었죠. 한마디로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동서가 고아인 거랑 마트 캐셔 일을 한다는 거에 꽂혀서 결국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결혼에 조건이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찝찝해도 넘어가려 했는데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혼한 후에 회사에서 잘려서 잠깐이라도 마트 캐셔 알바를 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하면 지금의 예비 동서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꾸해버렸죠. 차라리 결혼하지 마세요. 뭐하러 이런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결혼하려고 드세요? 지금 동서 거의 식모 취급 당하고 있잖아요. 동서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제 상식선에서는 예비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비 동서가 답답하게 이런 식으로 울먹거렸거든요. 애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저도 뱃속에 있는 애기 생각하면서 참고 있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비 동서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그동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결혼 후에도 그럴 텐데 참고만 있게요? 도련님도 동서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니까 아버지가 회장님인 거 폭로해 버리세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회장님 딸인 거 말씀하지 마세요. 아예 모른 척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비 동서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놀란 사이 예비 동서가 가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비 동서가 이렇게까지 사실을 숨기나 싶었는데요. 저 같으면 회장님이 아버지인 거 말하면서 기세 등등하게 예비 시부모 참교육할 텐데 속이 좀 터지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고아라고 속인 것도 좀 갑갑했죠. 아무리 복잡한 집안 사정을 설명하기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부모님이랑 화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거짓말한 게 들통나게 될 수도 있는데 대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랑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예비 동서가 예비 시부모님께 또 답답하게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분위기가 개판났고 예비 동서랑 예비 도련님은 거의 쫓겨나듯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그 뒤엔 예비 시부모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색하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다가 다시 집에 오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스펙도 괜찮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서 아까운 배우자감이지만 시댁 수준이 영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 시댁에 또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할 만한 빌미가 없어서 그냥 갔죠. 시댁에는 예비 동서도 없고 예비 도련님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만 있었어요. 결혼 허락 문제 때문에 싸우던 예비 도련님도 오늘은 시댁 식구들과 화기애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지만 당신들 왜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누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예비 동서가 국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아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그런 예비 동서를 향해 이런 식으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감히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해? 내가 네 애 뱉다고 출신 더러운 것까지 봐줄 것 같아? 네 혼자서 그 애를 키우던지 알아서 해. 솔직히 그 애가 우리 아들 애인지는 또 어떻게 아는데? 네가 우리 아들 친자식이라고 우기면 그만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와중에 예비 도련님이랑 예랑이까지 예비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도련님은 이런 막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자. 나 이제 당신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고. 괜히 어르신들이 가난한 것들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 그것도 모자라 여기에 예랑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랑이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이래서 가난한 것들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니까. 우리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깨달아서 다행이지. 원우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저도 예비 시부모는 둘째치고 예랑이랑 예비 도련님이 하는 행동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예랑이는 사람이 저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꼴 좋다는 식으로 비웃고 있었고 심지어 예비 도련님마저도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여자가 부모한테 저런 취급을 받는데 가만히 있는 예비 도련님도 이상했지만 예랑이한테 특히 더 실망하고 말았죠. 저한테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는 예랑이 인성이 괜찮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동생 와이프 될 사람이 고아의 마트 캐셔이라는 사람이라면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요? 사람이 비참하게 저런 꼴을 당했는데 비웃는 건 아니잖아요. 제 예비 신랑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한술 더 떠서 이런 첨언을 하는 거 있죠?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네가 감히 울 동생을 꼬셔? 네 때문에 우리 동생 인생이 망할 뻔했다고. 얼른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 이런 식으로 심한 말을 하면서 예비 동서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나가라고 고함 지르면서 돈 때문에 남자들 등쳐먹고 다니는 꽃뱀년, 여우 같은 가시네 같은 욕을 하는데 예랑이가 하는 소리를 듣고 경악하고 말았죠. 예비 도련님은 자기 예비 와이프가 저런 꼴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노려보고만 있고 예비 동서가 거의 통곡을 하면서 이리 비는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임신해서 죄송해요. 멋대로 아이 뵈서 잘못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는 없애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죄는 제가 지었는데 애는 무슨 죄예요. 이렇게 예비 동서가 비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예비 시부모, 예비 도련님, 예비 신랑까지 눈깔이 획 돌아간 걸 보고 이거 단단히 미쳐도 미친 집안이구나. 겉으로는 아닌 척했어도 전부 다 예비 시부모 핏줄이었구나 싶었는데요. 예비 동서가 배를 감싼 채 사정하고 있어서 이대로 예비 동서를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동서 성격이 참 무르고 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장님 따님 아닌가요? 이대로 외면하고 가버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벌벌 떨며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괴롭히느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방에 다시 들어가 전화를 걸어도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회장님께서 전화를 바로 받으셔서 예비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했거든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예비 동서의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 일을 쭉 듣던 회장님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회장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은이, 그러니까 황비서 동서 될 뻔한 사람이 내 딸이 아니야. 마누라 몰래 만나고 있던 내 연녀였거든. 얼마 전에 황비서가 반지에 대해 물어봐서 내가 대답해 줬잖아. 사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한 거야. 내가 가운데 끼고 다니던 반지, 세은이랑 맞춘 커플 반지야.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만 사실이고 그동안 안사람한테 들킬까봐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 애들 엄마가 반지에 대해 물어보면 이모들끼리 맞춘 기업 반지라고 둘러댔어. 그래서 황비서가 반지에 대해 물어보니까 연 끊긴 딸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반지라고 둘러댄 거고. 한마디로 회장님의 연 끊긴 딸 이야기는 처음부터 내연녀 이야기였던 거예요. 100% 거짓말은 아니고 연 끊긴 딸이 있는 건 맞는데 딸 쪽에서 일방적으로 집안을 박차고 나간 거래요. 그 말을 쭉 듣고 나니 이상한 점이 느껴져서 이리 물었거든요. 가출해서 연 끊긴 이야기는 따님 이야기라고요? 동서한테 회장님이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어서 회장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유학 간다고 가출했다고 하던데 그 말은 또 뭐예요? 회장님께서 제 질문을 듣고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세은이가 나랑 만나다가 갑자기 예술하겠다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학 자금으로 거금을 쥐어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됐어. 숨겨진 진실을 다 알고 나니까 제가 다 얼척이 없었죠. 유학 간다던 내연녀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 허락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회장님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쩐지 회장님이 막 이성을 잃은 채 반지 어디서 봤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퍼부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시모가 우리 아들 애가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했던 거. 돈 때문에 남자 등쳐먹고 다니는 꽃뱀이라고 했던 거요. 설마 시댁과 남편도 회장님 내연녀의 정체를 알아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쩐지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눈깔이 획 돌아가서 예비 동서를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시집갈 집안이니 사실을 판가름하고 싶어서 제가 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도 동서 정체를 알게 돼서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도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 얼른 여기로 오세요. 회장님이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뒤에 띵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일까요? 예비 동서한테 적당히 하고 썩 나가라고 소리 지르던 예비 시댁 식구들이 싹 다 조용해졌어요. 제가 얼른 문을 열어드리니까 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예비 동서가 회장님 보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오빠? 이러더니 입을 합 막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날뛰기 시작했어요. 와이프 몰래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술하고 싶다고 해서 유학 자금까지 줬더니 뭐? 다른 남자랑 결혼을 준비해? 유학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런데 예비 동서가 어이없게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대는 거예요.
오빠,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어. 숨어 지내고 몰래 만나는 거 말고 정상적인 가정 가져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단 말이야. 오빠한테 유학 가겠다고 거짓말한 건 미안해. 정착할 돈이랑 결혼자금 같은 게 필요해서 그랬어. 이 말을 들은 시모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예비 동서를 노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년이네 이거. 내가 너 뒷조사하면서 우리 아들 말고도 만나는 남자 있다는 건 알았다만 심지어 회장님도 꼬신 거였어?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괜히 꽃뱀이라고 욕한 게 아닌 거였어요. 예비 동서 입으로 꽃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예비 시댁 식구들이 왜 그랬는지 납득이 가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 유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회장님과 맞춘 반지를 싱크대 하수구에 빠뜨려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 당시 예비 동서의 행동이 궁금해 이리 물었거든요. 동서, 그럼 반지는 왜 소중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회장님 버리고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회장님과 맞춘 반지를 왜 끼고 다녔던 건데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어이없게도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순금이라서 그랬어요. 이제 땡전 앞은 없는데 순금 반지마저 싱크대 하수구로 굴러가 버리니까 놀라서 소리 지른 거예요. 예비 동서가 그렇게 머리 빈 소리를 해대니까 회장님이 예비 동서 머리채를 잡았는데요. 회장님이 팔을 막 휘두르시면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셨죠. 네가 감히 나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날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나? 유학 자금으로 준 돈, 명품 가방, 외제차, 집 사준 거 다 내놔. 전부 다 갚으라고. 회장님이 이러니까 예비 동서가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걸 갚으라고 하는 거야.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니 이미 다 팔거나 써버려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회장님이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예비 동서 눈이 엄청나게 커졌죠. 바로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기 시작했어요. 고소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사모님도 알게 되지 않아? 그럼 오빠도 손해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나 고소하면 오빠도 피곤해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예비 동서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는데도 회장님은 용서해줄 마음이 없나 봐요. 아주 단호하게 이런 일침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혼 준비 중이라 상관없어. 더 이상 사랑 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도 싫고 세은이 널 언젠가 다시 찾으면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 그동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연은 정작 이러고 있었네. 예비 동서가 그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려서 회장님 바지가랑이에 매달리고 생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도 살려달라고 비니까 예비 도련님이 일이 대꾸해버렸죠.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야 돼? 우리 이미 파혼한 사이 아니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지금 당장 나가. 결국 예비 동서와 회장님이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내쫓기게 됐는데요. 그렇게 예비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이 이전 예비 동서가 고아 출신에 마트 캐셔 알바하고 있다고 무시한 건 사실 아닌가요? 저는 이런 집안으로 시집갈 수 없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예랑이한테 이리 말해버렸어요.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시부모님이 고아 출신의 마트 캐셔 알바한다고 푸대접한 거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잠시 각자 생각할 시간 좀 갖게. 제가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나서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유미야.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갖자니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나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지.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인간이라면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 안 그러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랑이가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가 우리 고생 안 시키려고 좀 까다롭게 조건 따지다가 실수하신 거야. 누구나 결혼할 때 조건 보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한 부분도 있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나도 사실 엄마 아빠한테 재수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리다가 재수 씨가 꽃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매섭게 대한 거야. 예랑이가 이렇게 절 설득하려고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비 시댁을 나와버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예랑이한테 오는 전화나 문자도 피하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회장님은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제 연봉을 확 올려주면서 제 입단속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간 거니 어떻겠어요? 저는 회장님이 제 연봉을 깎는 거 아닌 이상 역시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게다가 회장님이 제 눈치 보면서 저한테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굳이 회사를 옮길 필요가 없죠. 아, 그리고 회장님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의절했다는 딸 있잖아요. 회장님이 사모님이랑 이혼 절차 밟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회장님을 찾아왔대요. 딸이 의절했던 이유는 회장님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 실망하고 충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아버지가 바람 피운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괴로웠대요. 도저히 집에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유학 떠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들이랑 연락하다가 오빠들 또한 회장님이 예전부터 바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환멸나서 한국에 안 살겠다고 하거나 다른 일 하고 싶다고 핑계대면서 아버지 잘 안 보려고 한 거라고 말해줬대요. 회장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물론 바람 피운 아버지를 단숨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장님 쪽에서 여전히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 인생에 또 이런 반전은 없어서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이런 사연글을 보내봐요. 그러니 여러분도 보이는 것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 내막에 대해 잘 안 다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랑이를 볼 때마다 고아 출신의 마트 캐셔 알바 일한다고 막대하는 예비 시부모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 예랑이랑 정리하고 조건을 덜 보더라도 인간적인 집안 식구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